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어제 주간시황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노하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했던 상관없이 항상 고민되는 것은 투자 종목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목을 잘 선택하고 결정해야 향후 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가지 절차를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는지 그 최종 과정까지 쭉 한 몇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행복한 주식 투자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는 거 아시죠? 또 그리고 겨울이다 할지라도 따뜻한 겨울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 겨울이 항상 춥지만 그 가운데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은 우리 농사로 예를 든다면 조금 쉬어야 될 시기이지 파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는 아닙니다. 파종은 봄에 하는 것이 좋고 수확은 가을에 하는 것이 좋고 여름은 여러 병충해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쉬는 때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계절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는 지금 좀 추우면 가을인가? 또 그리고 눈이 내리면 겨울인가? 더우면 여름인가? 막 싹이 나기 시작하면 봄인가?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 계절을 파악하기란 조금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이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시황을 통해서 그리고 배우면 행복합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시황을 보시다 보면은 요즘은 조금 쉬어야 될 때다. 관망해야 될 때다. 요즘은 시장 전반적인 추세적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돈이 흘러 들어가는 업종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요즘은 어떤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현재 세계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어떻다. 그리고 금리 상황은 어떻고 경기 상황은 어떻다. 경제 관련 정책들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카페에 올려드리는 시황을 많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파악이 되고 나면은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에 보면은 시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떤 업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또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주 분석을 해드리죠. 자, 돈이 어떤 업종으로 흘러가는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바로 세밀한 수급 분석입니다. 돈이 의약품 업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의약품 업종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의약품 업종을 주가 선도 세력, 주가를 선도해가는 세력들은 누구이다. 최근에 의약품 업종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세력들은 누구이다. 또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 종목은 연기금이 주도해 가는 종목이다. 이 종목은 투신이 주도해 가는 종목이다.
또 이 종목은 시세 차익 목적의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다. 즉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종목은 세력 간 서로 어떤 싸움이 많다. 그래서 어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 어떤 세력들은 낮춘다. 또 이 종목은 그 개별 종목과 상관없이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세밀한 수급 분석을 통해서 그 종목, 그 업종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데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의약품에서 연기금이 주가 선도 비중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연기금이 매수하게 되면 의약품주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의약품에서 두 번째로 주가 선도 비중이 큰 세력은 바로 투신입니다. 투신이 매수하면 역시 의약품주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신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큽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큽니다만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세력과 달리 큰 돈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잘한 돈이 몰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투신이나 연기금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때로는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자기 내부 결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포트폴리오 상황을 살펴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업종, 이런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좀 집행해서 물량을 끌어모아야 되겠다 싶으면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자금을 집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인은 적겠습니다. 자, 의약품 업종에 이제 연기금, 투신, 외국인이 주가 선도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이 동시에 들어오면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최근 일주에 의약품 업종에서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보죠? 최근 일주 보면은 외국인, 투신,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했잖아요. 저렇게 세력들이 많이 매수하니까 실제 의약품 차트를 쭉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의약품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주가 선도 세력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물론 일단 저렇게 상승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이 세력들이 장기적으로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주가 선도 비중이 가장 크죠. 다음으로 연기금입니다. 그 다음으로 투신이 있고요. 나머지는 미미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여튼 이 외국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면 이 종목은 흐름이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연기금까지 이렇게 가세를 했습니다. 그 연기금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투신까지 들어왔으니 의약품주 중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급이 괜찮다고 볼 수 있고 또 실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보세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주가 선도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의 주가 선도 세력은 누구이고 외국인들이라면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어떻고 또 이 종목의 매매 전략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과거의 매매를 쭉 살펴보다 보면 이 종목은 매매하기 괜찮은 종목이구나. 또 시세 차익 목적의 주식 비율은 어느 정도이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상황을 이런 파워 엑스레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 엑스레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분위기 파악하고 시장 돈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전천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워 엑스레이를 주로 이용해서 시장 돈 흐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밀한 수급 분석까지도 살펴보는 역할을 살펴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밀한 수급 분석이 끝났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 업종, 이 종목으로 돈이 왜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업종과 그 종목 관련 뉴스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뉴스에는 그 종목 관련해서 뭐 증권사 리포트 의견도 참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일본 불매운동이라는 테마가 형성되었다면 그런 불매운동 테마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일단 살펴보면 이 종목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구나. 이 종목은 현재 바이오주에서 악재가 불거져 가지고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빠지는데 이 종목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없었으나 바이오주 전반적인 수급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이 종목도 빠진다. 또 이 종목이 현재 돈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 들어올 마땅한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매로 지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뉴스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뉴스로 끝내면 안 되겠죠. 좀 더 들어가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 상황을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관련 리스크는 없는지 또 그 종목의 기업 관련 공시등은 어떤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으로 돈이 왜 들어오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그 종목은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됩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왜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내가 그 일본산 예를 들면 이 종목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오른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테마를 보고서 시장도 수급도 들어오고 해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또 그리고 그런 테마가 오래 갈 것이라고 안 봤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를 쭉 이래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일본하고 관계도 개선이 되고 이런 테마가 꺼지려고 한다. 그럼 나는 분위기를 보고서 수급을 보고서 언제 이 종목을 정리할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세력들이 산다고 해서 내가 사게 되면 낭패를 겪을 수가 있어요. 세력하고 우리 개인들하고 투자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또 투자에 대한 기간도 다르고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의약품주 매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향후 인구 구조가 변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다 이러면 과연 이 연기금이 한 10년을 보고 들어갔는데 나는 한 6개월 정도 투자 자금을 굴리면서 수익 낼 생각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의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돈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 아무리 수급이 좋더라도 돈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바로 종목의 투자 기간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봐야 할 종목인지 또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종목인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어제 주간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현재 보는 이 종목들은 이번 주에 시장에서 돈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본산 불매운동 테마에 걸려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돈이 들어왔지만 지금 여러가지 여파를 고려했을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은 종목이고 이렇게 또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이래 오뚜기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다행스럽게도 시장에서 돈이 들어왔지만 이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급등하기는 어렵겠다.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도 내릴 수가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수급도 괜찮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앞으로도 주가 상승이 더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이렇게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지만 지금 당장은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좁혀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판단들을 플랜 A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으로 다 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요. 저 프로그램들은 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플랜 A, 파워 엑셀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살펴보고 세밀한 수급 분석을 하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우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이 플랜 A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매번 반복되는 과정이라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이 말이죠. 조금 더 편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코스피라는 것을 눌렀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자동으로 코스피에서 이런 종목들은 현재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들은 현재 돈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또 이런 종목들은 아직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코스닥을 누르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구분이 되고, 수형주를 누르면 수형주에서 단기적으로 볼 종목들, 장기적으로 볼 종목들, 이런 식으로, 또 철강 업종을 누르면 철강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종목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 종목마다 예상할 수 있는 투자 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하면 보통 몇 달 정도 되겠죠. 한 몇 달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거고, 장기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이상 봐야 조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좀 더 오래 보유해야 될 수도 있겠다. 3년을 보유해야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종목들은 현재 좋지만 당장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각 종목마다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쭉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전체 종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정한 종목들,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파악이 된 종목들 중에서 저렇게 종목의 투자 기간을 판단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장 상황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시장 분위기도 파악을 했고요. 또 어떤 업종으로 돈이 들어가는지도 파악했습니다. 또 그리고 세밀한 수급 분석도 해봤고, 또 돈이 왜 들어오는지 이유도 알았어요. 또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좀 더 기다려야 될지 다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가 사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보고서 현재 내 투자금은 어느 정도 되고, 또 현재 내가 운영하는 이 돈의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는가? 이 종목 편입으로 인해서 그 포트폴리오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어떤 종목이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그 순환하는 매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종목을 장기적인 종목을 갖다가 갑자기 툭 하나 넣어버리게 되면 그 종목으로 인해서 종목 간 돈 순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편입할 때 다른 종목,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밸런스는 잘 맞춰갈 수 있겠는가.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현재 상당히 괜찮다 이 말이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조금 이격이 벌어져서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좋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적당한 편입 시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저도 매일 하기 때문에 저런 고민을 갖다가 매일 하는 것이 저도 귀찮아서 또 이런 파워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파워 가이드 2019년 1월 1일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종렬 기준 다음으로 지금 자동 매매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투자금 상황,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 투자금을 고려해서 이제 종목을 편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편입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죠. 그럼 어느 정도 편입을 해서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이 종목은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 현재 이 종목을 갖다가 정리를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순환매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정리한 것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참고를 하는 거죠. 종료 기준 뭐 하루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서 어떨 때 이 종목을 매수하고 어떨 때 이 종목을 매도하고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파워 가이드를 만든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노하우는요. 첫 번째,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겨울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잘 알아야 돼요. 겨울에 백날 씨앗 뿌려봤자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에 파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열매가 물어익을 가을에 수확을 해야지 뭐 싹이 나자마자 바로 잘라 먹으면 정말로 많이 못 먹겠죠. 또 종목을 보유하는 과정에 여름, 가을에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잘 나가던 종목이 급락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특히 제가 어릴 때 저는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가 어느 정도 상품성이 다 만들어질 때 그런 가을에 태풍이 불면 굉장히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바람에 한번 휘몰아치게 되면 사과가 우르르 떨어지는데 그 낙과를 하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져서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충분히 가을에 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서 주가가 급락하더니 희한하게 돼버렸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보면서 이 종목은 가을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태풍이 몰아칠 것 같으니까 지금 자르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또 이 종목은 태풍이 몰아쳤지만 잘 견딜 걸로 보고 좀 더 하락하지만 놔두고 지켜볼 필요도 있고요. 여튼 뭐 우리가 최적의 종목을 선정할 때는 시장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 시장의 돈 흐름도 파악해야 되고 세밀한 수급 분석을 해봐야 되고 돈이 들어온 이유를 파악해서 이유를 모르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종목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은 장기간으로 봐야 될 거 있고 어떤 종목은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은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매매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은 나의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 종목을 내가 편입했을 때 투자금은 충분하고 투자기간은 맞고 또 이 종목을 편입했을 때 포트폴리오 순환매에 있어서 그 균형, 밸런스가 깨지지는 않겠는지 이 모든 상황을 만족하는 종목이 내게 맞는 최적의 투자 종목입니다. 마치 이 왼쪽에 있는 퍼즐 맞추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파워 엑셀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관심 포트폴리오 분석에서 잘 보세요. 자, 지금
이번 주에 세력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돈이 흘러 들어가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저렇게 삼성전자에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간다고 해서 저게 내한테 맞는 종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투신의 입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신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투신 업체들이 많을 건데 공통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투입을 했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SK, 그 다음 셀트리온 이런 종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를 보게 되면은 사모펀드는 여전히 휠락코리아를 최고의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최고의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어요. 저렇게 사모펀드는 사모펀드대로,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대로, 그리고 연기금은 연기금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금융은 금융대로, 개인들은 개인대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신에 맞는 각각 매수 주체들이 자신에 맞는 최적의 종목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에게 맞는 가장 최적의 종목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파워 가이드, 전천후 수급 분석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파워 가이드, 또 그리고 각 종목의 투자 기간을 쉽게 판단하고 단기적 접근 이런 것들을 용이하기 위해서 만든 이 플랜 A, 또 그리고 이렇게 파워 가이드처럼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1번에서 6번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파워 가이드 제가 쓰려고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되는 분들께서는 저런 거 이용하시면 되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도 누구나, 누구에게 아무나 다 볼 수 있도록 보세요. 제가 2010년도 9월 6일 날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요. 총 글을 3,584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카페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카페 게시글 정리하면서 한 이 중에 1000개 정도는 그냥 날려버렸어요. 안 날렸으면 한 4,500개가 훨씬 넘을 겁니다. 여튼 3,500개 정도 게시글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3,500개예요. 그러면 하루에 제가 쓴 거를 하나씩 읽어도 10년 동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책을 써도 몇 권을 썼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수급 분석 이 책 한 권만 출판했고 다른 그 외에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제가 올린 글들을 시장 분석이라든지 경제를 바라보는 거라든지 주식 투자 공부한다든지 투자 전략을 세운다든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누구나 다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그만큼 분석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남는 시간을 행복한 삶을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사니까 시간의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아니다 나는 좀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게시글을 올려서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투자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최근에 올려드리는 동영상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그리고 카페를 방문하시면은 카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게시글들이 있어요. 그런 게시글들을 쭉 참고로 또 하시고 또 매일매일 시황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돈 흐름을 파악하는지, 어떻게 세밀한 수급 분석을 하는지, 어떻게 돈 들어오는 이유를 살펴보는지, 또 종목 간 투자 기간은 어떤 것을 단기적으로 보고 어떤 것을 장기적으로 보는지, 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지. 제가 카페 보면은 매매 수익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공개해 드리죠. 그래서 아마 제가 다른 것은 다 이래 도움을 드릴 수 있어도 하나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의 상황을 고려한 종합 판단. 제가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추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끼우셔야 될 거예요. 물론 파워 가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심지어 저 단추 끼우는 데까지도 상당한 조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튼 가장 제가 볼 때 어려운 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에게 맞는 최적의 투자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저 단추를 끼우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시장 경험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투자 성과를 얻고 또 주식 투자가 잘 되어서 자산도 많이 불어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게시글들, 여러 동영상들 많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